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료 보시면 요거 2 보세요. 2. 몇 페이지죠? 오늘 2가? 11페이지? 아니까 총 11페이지. 총 11페이지라고. 지난주 거 일주일에 이거 5번씩 읽어요. 지난주 것도 계속 읽어.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되겠고, 오늘 나가는 데까지 나갈게요. 그리고 못 푸는 거는 다음 주까지 숙제. 아셨어요? 숙제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테마 8번에 보시면 재무복을 위한 뭐가 나오죠? 개념체계 나오죠? 예? 재무복을 위한 개념체계. 요거는 기본 강의에서 하지 않았잖아요. 기본 강의에서 하지 않았는데 말이 겁나게 어려워요. 지금부터 뜬구름 잡는 얘기가 나옵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나오고 반드시 한 문제는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아셨죠? 네? 이론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따가 다 풀어보겠지만, 자, 이거 몇 페이지냐면 1, 2, 3, 4 이렇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요거 4페이지에서 한 문제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된다? 10번 읽으면 된다. 그죠? 하루에 한 번 읽으면. 요거 1, 2, 3, 4. 요거 한 번 읽으면 10분이면 읽잖아요. 15분.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읽는다. 숙제. 일주일 내내 읽어요. 네? 일주일 내내 한 문제. 뭐 이론은 여러분들이 몫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설명은 간단하게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을 지문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재무복을 위한 개념체계인데 볼게요. 별이 5개 나오네요. 어쨌든 자, 볼게요. 재무복을 위한 개념체계가 나오는데 개념체계가 있고요. 뭐가 있냐면 국제회계 기준이 있어요. 개념체계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국제회계 기준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체계 기준서가, 재무복을 위한 개념체계 기준서가 있고요. 회계 기준서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체계는 뭐고 회계 기준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뭐냐 이거죠. 개념체계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이에요. 개념체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도덕. 회계 기준은 법전이에요. 법전. 쓸 거 없어 거기다가. 얘는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이고 얘는 뭐다? 법전이에요. 회계 기준은 뭐다? 법전. 그러면 회계 기준은 보세요. 하나하나 논리를 따져요. 회계 처리할 때 회계 기준은 뭐냐면, 회계 처리는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거든요. 회계 기준은 하나하나 논리를 따져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논리를 하나하나 논리를 따지죠. 그런데 개념치기는 이럴 것 같아 하는 느낌? 이럴 것 같아 하는 느낌. 그러니까 회계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 판단할 때 하나의 기준을 잡는 게 개념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법전이고 얘는 뭐다? 도덕. 그러니까 얘는 하나하나 논리를 따져요. 회계 처리할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저럴 땐 저렇게 회계 처리해라. 하지만 개념치기는 이럴 것 같다는 느낌? 회계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 판단을 할 때 하나의 기준을 잡는 게 뭐다? 개념체계다라고 해요. 그러면 개념체계는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얘가 하지 않아요. 회계 처리는 누가 해요? 얘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구체적인 회계 처리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개념체계는 자산은 이런 거야, 부채는 이런 거야, 자본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개념체계예요. 그러면 뭐 시험에 나올 일은 없겠고, 서로 이 개념체계와 국제회계준이 서로 상충될 수 있어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우선하냐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개념체계에 따르면 야야야 이거 공적가치로 평가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요. 개념체계에서는 뭘로 평가하라? 공적가치로 평가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해요. 근데 회계기준은 원가로 평가하래요. 뭘로 평가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죠? 누굴 따라가야 돼요? 누가 갑이다. 누가 힘이 세냐면 얘가 힘이 세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우선한다? 회계 기준이 개념 체계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기준에 따라서 뭐 하되? 회계 처리하되,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되, 부족한 게 있으면 뭘 갖다 쓰란 얘기지? 개념 체계를 갖다 쓰란 얘기. 그러니까 누가 더 힘이 세다? 회계 기준이 힘이 더 세다. 얘가 갑이에요. 그러니까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되 부족한 게 있으면 뭘 갖다 쓰라? 개념 체계를 갖다 쓰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얘는 법전이죠. 얘는 도덕이잖아요. 그죠? 법을 안 지키면 물론 도덕을 지켜야 되겠지만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감옥 가잖아요. 그래서 누가 우선한다? 국제 회계 기준이 개념 체계보다 뭐 한다? 우선한다. 얘가 우리 시험에 13회 때 나오고 안 나왔는데요. 두 번 다시 나올 일은 없어요. 어쨌든 누가 우선한다? 개념 체계가 있고 국제 기준이 있다. 서로 상충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우선한다고요? 회계 기준이 개념 체계보다 뭐 한다? 우선한다. 그러니까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되 부족한 게 있으면 뭘 갖다 쓰라? 개념 체계를 갖다 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얘는 도덕이고 얘는 법전이잖아요. 물론 도덕은 지켜야 되겠지만 법을 안 지키면 어디 간다? 감옥 가니까 회계 기준이 개념 체계보다 뭐 한다? 우선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어요?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개념 체계의 목적은 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만들었지라고 하는 건데 거기 교재 보시면 나와 있죠. 그죠? 자, 재무체계의 목적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그죠? 재무보고의 목적과 개념을 서술한다. 개념체계의 목적은 단어 같다. 몇 가지 나왔죠? 3가지 나왔죠. 외우는 거 아니에요. 1번은 한국기준위원회. 한국기준위원회가 뭐 하는 애들이냐? 회계를 얘네들이 만들어요. 회계를 누가 만든다고요? 얘네들. 회계기준위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뚱뚱한 거 뭐죠? 재무제표 작성자. 그 다음 세 번째. 모든, 읽어봐. 뚱뚱한 글씨. 모든 이해관계자. 그러면 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재무보고의 개념체계는 존재한다. 왜 만들었어? 이 모두에게. 회계기준위원회, 재무제표 작성자, 그 다음에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재무보고의 개념체계는 뭐 한다?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 뭐 도움을 준다? 뭐 애울 거 없어요. 한국기준위원회는 국제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재무제표 작성자가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해하고 재무제표를 해석하는 데 뭘 준다?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개념체계는 왜 존재한다고요? 이 모두에게 한국기준위원회 작성자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재무보고의 개념체계는 뭐 한다? 존재한다. 됐나요? 절대 오답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재무보고의 개념체계는 존재한다. 됐나요? 그 다음에 개념체계 이상 나왔죠.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다. 개념체계는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따라서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회계기준 요구사항이 우선한다, 우선하지 않는다. 우선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하살표에 누가 우선한다고 그랬어요? 회계기준이 개념체계보다 뭐 한다? 우선한다. 되셨어요? 그리고 개념체계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됐나요? 그러나 개념체계가 개정되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회계 기준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념체계가 개정됐다고 해서 회계 기준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 됐나요? 개념체계 기준서가 따로 있고 국제회계 기준서가 따로따로 있다고요. 그래서 개념체계가 개정되었다고 해서 회계 기준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없죠? 넘어갈게요. 자, 재무제표의 이상 아까 나왔죠? 요거 개념칙은 한국채택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특정한 측정과 공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측정과 공시는 어디에서 공시하죠? 여기 국제회계 기준. 그러니까 개념체계 기준서하고 국제회계 기준이 다른 거예요. 따라서 개념체계는 측정과 공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러한 측정과 공시는 어디에서 공시해요? 국제회계 기준에서 공시하는 거지. 두 번째, 재무부를 위한 개념체계는 외부 이용자를 위한 재무제표와 작성과 표시에 있어서 뭐가 되는?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한다.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한다. 그 다음에 요거 개념체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한국채택을 우선하지 않는다. 됐나요? 오답으로 나올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면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이 나오죠.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 뭐 줄칠 거 없어요. 자, 거기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일반 목적 재무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풀세트 누구죠? 투자자. 풀세트 누구라고요? 투자자. 여기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보여주면 된다. 됐나요? 풀세트 투자자. 그러면 여기 잠재적 투자자. 현재 투자자 말고 잠재적 투자자가 내가 주식을 살까 말까, 돈 빌려줄까 말까에 대한 잠재적 투자자도 일반 목적 재무부의 투자자 풀세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일반 목적 재무부의 목적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주주나 채권자들이 하는 보고 싶어하는 뭐가 있어요? 재무제표. 그죠? 투자자가 의사결정할 때 유용한 정보를 보여주고 싶은 거, 이게 뭐다? 목적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뭐 시험에 나올 건 없어요. 대상 거기 나왔죠?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의 대상으로 하는 주요 이용자다. 여기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풀세트 투자자. 풀세트 뭐야?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정보를 주고 싶은 거. 이게 대상이 되겠다. 그러면 요거 볼까요? 누구? 거긴 없는데 경영자 또는 일반 대중은 재무보고의 대상이 아니다. 거기다 써놓으면 되겠다. 밑에다가 그죠? 그 밑에다가 대상 밑에다가 단 그죠? 일반 대중 그다음에 또 경영자는 재무보고 대상이 아니다. 하나 써놓으면 되겠죠. 경영자, 일반 대중 또는 경영자는 재무보고의 대상이 아니다. 얘네들은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 대중이나 경영자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대상이 아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투자자를 위한 것이다. 누구? 투자자. 이해가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반 대중이나 또 경영자는 재무보고의 대상이 아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자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 여기까지 시험에 나올 건 없겠고요. 한계점 볼게요. 한계점 거기 몇 가지 나왔어요? 1, 2, 3 다 중요합니다. 시험은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자 1번 볼게요. 자 체크하세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다 줄치지 마시고 형광펜으로 줄을 쳐야 돼.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필요한 줄 쳐요.
형광펜으로 줄쳐. 연필로 줄치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제공할 수 없다. 줄쳤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빨간 거.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하지 않는다. 제공하지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 그러면 풀세트 투자자들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럼 보세요. 제가 랜드프로에서 시간당 얼마 받는지 재무제표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랜드프로에서 시간당 얼마 받는지 재무제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큰 틀에서 강사료가 10억은 나오겠지. 비용 털어야 되니까. 그런데 김양수가 시간당 얼마 받는다. 이러한 디테일한 내용은 재무제표부에 어디에서도 보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이해가요? 그래서 인간은 장부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김양수가 시간당 얼마 받는지 알아서도 안 돼요. 뭐 알아서 알 수도 없죠. 디테일한 내용들은 알 수도 없으며 알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그럼 OX. X.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 체크했어요. 그럼 시험에 오답을 어떻게 나오죠?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그럼 틀리지.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당 10,000원 받는지는 알 수도 없으며 알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체크됐지? 자, 2번 가볼게요. 그러면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줄쳐. 다른 거 주지 말고 고안된 것이 다 것이 아니다. 고안된 것이 아니다. 줄쳤어요? 그러면 오답을 어떻게 나올까?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다 이렇게 나오면 오답이죠.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럼 보세요. 이 랜드프로의 가치가 1,000억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1,000억이 될까? 랜드프로의 가치가 1,000억짜리예요. 그러면 재무보고서 어디에도 랜드프로가 1,000억입니다 라고 금액으로 픽스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랜드프로의 가치가 1,000억입니다 라고 픽스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매덕 이렇게 픽스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다만 그 보고기업의 가치를 뭐 하는데? 보고기업의 가치를 뭐 하는데? 추정하는 데 도움을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풀세트 투자자에게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은 아니다. 매덕으로 픽스되어 있는 거, 매덕으로 픽스되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한다? 그 보고기업의 가치를 뭐 하는데? 추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지. 이해가요? 그래서 시험에 요게 남았죠.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다 이렇게 오답이 나왔죠. 고안된 것이 아니다.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매덕으로 픽스되어 있으면 안 돼요. 다만 그 보고기업의 가치를 뭐 하는데? 추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됐어요? 찾아봐봐. 나왔죠? 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가 가치를 뭐 하는데? 추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자, 그 밑에 아름다운 얘기 해놨지. 회계기준위원회는 재무보고 기준을 결정할 때 주요 이용자 최다 다수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를 노력하기 위해 뭐 한다고 그랬어? 노력한다고 그랬죠. 아름다운 얘기. 되게 좋은 말 써놨죠. 절대 오답으로 나올 수 없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재무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뭐죠? 추정의 동글배기.
추정 판단 모형에 기초한다. 시험에 오답으로 나올 수는 없겠고요. 재무제표는 상당 부분 추정에 의해서 작성되죠. 재무제표는 상당 부분 추정에 의해서 작성돼요. 여러분 보세요. 건물. 자, 10억 주고 샀어요. 내역연수 10년 쓴다. 그럼 여러분들은 10년 동안에 비용 털겠죠. 이거 팩트예요, 추정이에요? 추정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재무보고서는 상당 부분 추정에 의해서 작성한다. 그래서 추정 판단 및 모형에 기초한다. 여기까지 우리 시험에 3번도 시험에 출제가 됐죠. 됐나요? 에? 그래서 한계점 4개는 봐야 돼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고 보고급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니고, 그죠? 매도로 필수되면 안 돼요. 다만 그 보고급의 가치를 뭐 하는데? 추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정확한 소술보다는 상당 부분 뭐? 추정, 판단 및 모형에 기초한다. 됐나요? 예?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요거하고 요거.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X. 보고급의 가치를 위해 고안된 것이다. X. 나머지는 오답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넘기세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제공하는 정보 나와요? 예? 넘겨보시면 제공하는 정보가 나오죠. 뭐 시험에 나올 건 없어요. 딱 하나의 지문이 나왔는데, 자, 제공하는 정보가 뭐 있을 거예요? 채무제표죠. 뭐가 있어야 돼요? 결과값이 뭐예요? 재무제표잖아. 이해가죠?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뭐예요? 재무제표지 뭐. 그러면 우리 재무제표 5가지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 3가지 정보만 보여주면 돼요. 몇 가지? 3가지 정보를 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관한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받을 권리. 뭐죠? 재무상태표죠. 경제적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받을 거에 관한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죠? 자산. 돈 될 거. 경제적 자원인 자산. 그리고 앞으로 받을 권리. 그죠? 무슨 상태표? 재무상태표. 뭘 갖고 있지? 라고 하는 거지. 너 회사가 지금 뭘 갖고 있어? 나 자산 부채 갖고 있는데? 라고 하는 건 재무상태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이거 편하게 들어요. 변동에 관한 정보. 변동. 어떻게 달라졌느냐?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어떻게 변화했지? 라고 하는 거죠. 뭘 갖고 있지? 어떻게 달라졌지?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보세요. 자, 재무 성과로 인한 변동. 그죠? 재무 성과. 영업 활동을 통해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발생 기준 회계를 반영한 정보를 제공한다. 뭐죠? 손익계산서. 우리 손익계산 무슨 주의예요? 발생 기준 회계를 반영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게 포괄 손익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죠? 과거 현금을 반영했다 그러면 뭐죠? 현금 흐름표죠. 이해가요?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관한, 그죠?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재무 성과로 인한 변동, 재무 성과로 인한 변동, 발생 기준 회계를 반영한 재무제표, 반영한 정보를 제공한다.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을 반영한 정보를 제공한다. 뭐죠? 현금 흐름표. 됐나요? 그러면 세 번째,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재무 성과로 인한 변동이 아니라 재무 성과 뭐? 이외. 재무 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재무 성과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재무 성과에 기인하지 않는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뭐냐? 현금 흐름표와 자본 변동표예요. 뭐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왔잖아. 보세요. 제공하는 정보는 재무 성과로 인한, 그죠? 재무 성과로 인한 변동에 관한 정보만 제공한다. 그럼 OX. X죠. 재무 성과에 기인하지 않는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관한 변동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재무 성과로 인한 변동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겠고, 재무 성과 이외로 인한 변동도 제공한다고요.
그게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성과로 인한 변동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겠고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는 경제적 자원 청구권과 변동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는 거. 이해됐어요? 거기 나왔죠?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는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부채와 자본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자본 변동표 기억나시죠?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다. 이거 뭐죠? 재무성과의 영업활동이 아닌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관한 변동도 제공한다. 됐나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됐지? 어떻게 사용에 관한 정보는 모든 전체 재무지표를 통해서 사용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면 된다. 그러니까 세 가지 정보예요. 자, 뭘 갖고 있지? 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변화했지? 라고 하는 거. 어디에 사용됐지? 라고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시험에 나올 거는 없어요. 됐어요? 그거 줄쳤어? 그거만 줄치세요.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는 거.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재무성과로 인한 변동에 관한 정보만 제공한다. 재무성과로 인한 변동에 관한 정보만 제공한다 그러면 틀린 거라고.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는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관한 변동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즉 부채와 자금을 조달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몰라도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테마 9번에 가보시면 뭐 나오죠? 유용한 재무정보의 뭐? 질적 특성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 시험에 나오겠죠. 여기서 질적 특성. 유용한 재무정보의 뭐라고요? 질적 특성. 시험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자,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별 5개죠. 자,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무엇을 배울 거냐라고 하는 거죠. 정보의 뭐죠? 퀄리티, 질, 특성을 배울 거예요. 정보의 뭐다? 퀄리티. 그죠? 이런 정보를 보여주면 좋겠어. 그죠?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제공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제공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해요. 이런 정보를 보여주려면 이런 정보를 보여주면 좋겠어. 이런 정보를 보여주면 좋겠어. 이게 뭐다? 질적 특성. 됐나요? 에? 질, 퀄리티가 좋아야 되잖아. 그죠? 이런 정보를 보여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정보의 질적 특성, 질. 됐나요? 정보의 퀄리티가 되겠죠. 이런 정보를 보여주면 좋겠어. 자, 개념 나오죠. 개념 보시면, 자, 볼게요. 자, 질적 특성은 일반 목적 재무보고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주요 속성을 말한다. 시험에 나올 건 없겠고요. 자, 그 밑에 줄지셔.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되며, 즉 본문에도 적용되고, 본문에 나오는 것도 말고, 아니 본문에 나오는 정보도 제공되며, 줄쳐요.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뭐 한다? 적용된다. 즉 재무정보라면 갖춰야 할 특성도 적용된다. 거기까지. 줄쳤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뭐? 적용되며, 그죠? 본문에 표시되는 정보에도 적용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뭐가 된다? 그러니까 갖춰야 할 질적 특성이라는 거겠죠. 갖춰야 할 질적 특성도 여기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됐어요? 예? 그러면 시험 어떻게 나올까요? 재무정보의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됐어요? 다시 줄쳐요.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되며
그 밖에,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거 말고, 그죠? 재무정보라면 갖춰야 할 특성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때 질적 특성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누죠?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로 나눠요. 근본적 질적 특성과 뭐가 있다?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구성된다. 근본적 질적 특성, 아니, 질적 특성 크게 몇 가지로 나눈다고요? 두 가지. 근본적으로 만족할 질적 특성과 뭐가 있다고요? 좀 더 정보를 보강해서 이런 정보를 보여주면 좋겠어. 보강적 질적 특성은 구성된다. 됐나요? 이따 보여드릴게. 그리고 이에 대한 이에 포괄적 제인으로는 뭘 제시한다? 원가. 그죠? 여러분 정보를 만들려면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겠죠? 아니 정보를 만들려면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가셨어요? 원가의 제약을 받아요. 사람이 움직이는 건 다 뭐다? 돈이다. 됐어요? 이런 정보를 만들면 세상이 움직이는 건 다 뭐다? 돈이다. 이걸 뭐라 그래요? 원가라고 하면 되겠죠. 원가가 발생한다. 그죠? 그 다음에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뭐하고 줄쳐보세요. 목적 적합해야 되고 또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하게 된다?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줄쳤어요? 재무정보가 유용하려면 근본적으로 만족할 특성이 있어요.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줘야 돼요. 그리고 충실하게 표현해야 돼요. 됐나요? 예? 목적 적합해야 되고 나타내고 온 바를 어떻게 충실하게 표현한다. 재무정보를 목적 적합하게 보고돼야 된대요. 재무정보는 목적 적합하게 보고해야 되고 어떻게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대요. 그러면 재무정보가 또 거기 밑에 뭐하고 비교 가능하게 공시하래요. 비교 가능하고 또 검증 가능하면 좋겠대요. 또 정보는 제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때 적시성이 있고 이해 가능하면 좋겠대요. 이해 가능한 정보를 주면 좋겠대요. 그래서 유용성은 뭐가 된다? 보강된다. 됐나요? 개념인데 이제 디테일에 한번 볼게요. 됐어요? 쭉 나와 있겠고.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근본적으로 만족할 특성이 있어요. 근본적 질적 특성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만족할 특성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재무정보는 목적 적합한 정보이어야 돼요. 재무정보는 뭐라고요? 목적 적합하게 보고돼야 돼요. 재무정보는 목적 적합하게 보고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충실하게 표현하래요. 충실하게 표현하래요. 그래서 근본적 질적 특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하고? 목적 적합성과 표현 중실성. 얘는 최소한 얘는 만족해야 돼요. 됐어요? 두 가지는 만족해야 돼요. 재무정보는 뭐하게? 목적 적합하게 보고돼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라? 충실하게 표현하래요. 재무정보를 충실하게 표현하래요. 이게 근본적 질적 특성.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수험생들은 뭐 해야 돼요? 근본, 목적에 충실해야 돼요. 뭐라고요? 우리 수험생들은 대답해. 근본, 목적에 충실해야 돼요. 됐나요? 우리 수험생들은 근본, 목적에 충실해야 돼요. 됐어? 근본, 어디 카테고리 소속인지 아셔야 돼요. 근본, 목적에 충실해야 돼요. 됐나요? 그러면 최소한 얘는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얘를 만족했다면 좀 더 정보를 보강해서 이런 정보를 보여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죠? 이 안에 카테고리가 4가지가 있어요. 뭐 외우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비교 가능성, 그 다음 적시성, 검증 가능성, 이해 가능성. 뭐라고요? 비교 가능하게 공시하래요. 비교 가능하게 공시하래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때 적시에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재무제표 만드는데 1년 이상 걸려. 그러면 유용한 정보가 아니잖아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정보를 제때 제공해야 된다. 그다음 뭐 해야 돼요? 검증 가능한 정보이어야 된대요. 네가 해보나 내가 해보나 동일한 정보이어야 검증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일단 설명드릴게요. 그다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대요. 이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적이 비검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뭐 어떻게 있다고요? 그렇게 배웠죠. 적이 비검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배웠어? 비검을 적이 갖고 있다고? 이렇게 나는 안 할 거예요. 다 똑같이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웠지. 비검을 누가 갖고 있다고? 비검을 적이 갖고 있다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바꿔봤어요. 어떻게 외우느냐? 바꿨어요. 여름에 보면 거미가 있죠. 거미가 어떻게 돼요? 더우면 비비적거리죠. 거미가 어떻게 한다고요? 더우면 비비적거려요. 그래서 비비적거리는 거미 이렇게 바꿔볼게요. 뭐라고요? 비비적거리는 거미. 이렇게. 비비적거리는 거미.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뭐라고요? 비비적거리는 거미. 뭐죠? 비교 가능성. 그다음 적시성. 비비적거리는 거미. 검증 가능성, 이해 가능성. 됐어요? 큰 카테고리를 아셔야 돼요. 근본, 목적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 수험생들은 근본, 목적에 충실해야 돼요. 그럼 이건 최소한 만족해야 되고 좀 더 정보를 보강해서 이런 정보를 보여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보강적 질적 특성의 카테고리가 4개 들어가 있어요. 비비적거리는 거미, 비교 가능성, 또 적시성, 또 검증 가능성, 이해 가능성. 됐나요? 그거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 질적 특성 들어갑니다. 밑에 보시죠. 오른쪽에 근본적 질적 특성. 지금부터 각계 전투 들어갑니다. 자, 목적 적합성의 정의는 줄쳐요. 목적 적합한 재무 정보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그거 주세요. 오답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오답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보 이용자가 정보를 보고 안 보고, 정보를 본 놈하고 안 본 놈하고 의사결정에 차이가 날 수 있다면 이건 목적 적합한 정보잖아요. 이해가요? 정보를 보고 안 보고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건 목적 적합한 정보예요. 맞아요? 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고 안 듣고에 의사결정을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내가 떨어지겠구나 붙겠구나 라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건 목적 적합한 정보예요. 됐나요? 뭐야 이거? 목표. 뭐 이렇게 배웠을 거야. 다 그렇게 따라서 하더라고. 목표. 그렇게 배웠지? 기억이 안 나? 아니, 근본 선생님 목표 이렇게 내가 목표 했더니 다 따라서 하더라고. 그래서 바꿨다고. 우리 수험생들은 근본,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고. 됐어요? 자, 그러면 각계 전투 들어가는데, 자, 먼저 목적 적합성은 뭐다?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정보를 보고 안 보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건 목적 적합한 정보예요. 됐어요? 수업을 듣고 안 듣고의 어때요? 의사결정을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건 목적 적합한 정보예요. 이해가셨어요? 정보를 받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건 목적 적합한 정보가 아니잖아. 정보를 보고 안 보고에 의사결정을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목적 적합한 정보라고 얘기한다고요. 정보를 받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이거 목적 적합한 정보가 아니잖아.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네. 투자자가 재무정보를 이용했을 경우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의사결정이 뭐하다면? 다르다면 목적 적합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라고 나온 거. 됐나요? 예?
줄차에 첫 번째, 두 번째 줄 나왔네요. 목적 적합한 정보는 정보 이용자의 뭐?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됐나요? 그러니까 정보를 본 놈하고 안 본 놈하고 의사결정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건 목적 적합한 정보다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럼 지금 수업을 들었는데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건 목적 적합한 정보가 아니잖아. 됐죠? 그러면 이제 자 목적 적합성의 속성은 몇 가지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봐, 이것부터 외워야 돼. 목적 적합성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목적에 적합하려면 예측 가치를 갖고 있어야 목적 적합해요. 무슨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측할 수 있어야 목적 적합한 정보예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재무 정보가 유용하려면 그러니까 재무 정보가 목적에 적합하려면 예측 가치를 갖고 있어야 목적 적합한 정보라고 얘기해요. 예측 가치. 무슨 가치? 예측 가치를 갖고 있어야 목적 적합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측했으면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확인 가치가 있어야 돼요. 목적에 적합하려면 예측 가치를 갖고 있어야 목적 적합한 정보예요. 그럼 예측했으면 그죠? 뭐 해보는 것이? 확인해 보는 것이 뭐 하죠? 중요하다. 이렇게 외우면 되죠. 외워봐. 예측했으면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해. 정보란 모름지기. 예측했으면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무슨 가치? 오늘은 이걸로 공부하고 그거 해고필로 계속 보시면 되잖아요. 됐어요? 목적 적합성의 세 개. 다시 예측했으면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 그래서 정보란 모름지기. 예측했으면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외워야 돼. 외워. 이게 충실한 표현인지 목적 적합성이 소속인지 어딘지 물으면 안 돼. 목적 적합성은 뭐다? 예측했으면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그럼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들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뭐 할 수 있어야 돼? 예측할 수 있어야 되지.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 점수가 얼마 나올 것이다 라고 뭐 할 수 있어야 돼? 예측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내 점수가 어디서 빵꾸 났는지 뭐 해봐야 돼? 확인해 보는 것이 뭐하다? 중요하다고요.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재무정보를 딱 보니까 여기 봐봐. 재무정보를 딱 보니까 망할 것 같다라는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재무정보 딱 보니까 망할 것 같다라고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목적 적합한 거예요. 뭐 할 것 같다? 망할 것 같다. 딱 재무정보 보니까 망할 것 같다. 이 회사가 망할 것 같다라고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목적 적합한 정보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뭐 해봐야 돼? 확인해 보는 것이 뭐하다? 중요하다고요. 됐어요? 그럼 보세요. 이때 예측할 수 있는 정보만 주면 되는 것이지. 그럼 이 회사가 여기 봐봐. 망할 것 같다 라고 말할 필요는 있다 없다? 망할 것 같다라고 말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 예측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정보만 주면 돼요. 예측할 수 있는 정보만 주면 되지 예측치를 써줄 필요는 없다고. 나 떨어질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필요 없고 망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필요는 있다 없다? 예측할 수 있는 정보만 주면 되는 것이지 망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필요는 있다 없다? 망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정보만 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요? 그런데 예측치를 써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이따 보여드릴게. 됐어요? 그래서 목적 적합성은 3개. 뭐 했으면? 예측했으면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각계전도 들어갑니다. 거기 보시죠. 자, 줄쳐요. 재무정보의 예측가치 또는 확인가치 이 둘 다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줄쳤나요? 하나만 있어도 돼요. 예측가치만 있어도 되고 확인가치만 있어도 되고 또는 둘 다 있으면 좋아요. 둘 다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됐나요? 둘 다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가 정보 이용자들이 미래 결과를 줄치지 마세요. 투입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재무는 예측가치를 갖는다. 중요한 거 없겠고요. 줄쳐요. 네 번째 줄. 재무정보가 여기 있죠.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측치일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요게 포인트죠. 세 번 나왔어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정보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요? 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나는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말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측치일 필요는 있다 없다.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죠? 예측치이어야 한다 그러면 오답이에요. 예측치일 필요가 없지 예측치이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맞아요? 망할 것 같다라는 예측이 된다는 거지. 나 망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예측치를 써줄 필요는 없는 거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만 주면 되는 것이지 예측치를 써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측치일 필요는 없다. 여기 포인트 줄쳤어요? 예측치이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됐어요? 오케이. 또한 또 줄쳐요. 또한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서 뭘 제공한다면 피드백. 그죠?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점수가 어디서 빵꾸가 났는지 그죠?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그럼 내 점수가 어디서 빵꾸가 났는지 뭐 하거나 확인하거나 뭐 시킨다면 변경시킨다면 뭘 갖는다? 줄쳐? 확인가치. 얘를 뭘로 바꾸죠? 그렇지. 예측가치를 갖는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예측가치가 아니라 무슨 가치를 갖는다? 확인가치. 세 번 나왔어. 이거 세 번 이거 세 번. 오답으로 정답으로 예측치 또는 예측 필요 없다.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즉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내 점수가 어디서 빵꾸 났는지 확인하거나 뭐 시켜야 돼 이제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죠? 회계가 빵꾸 났다. 그러면 이제 회계 공부를 뭐 하겠지. 그럼 무슨 가치를 갖는다? 그러니까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피드백 뒤돌아가 보는 거잖아. 그죠?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무슨 가치? 확인 가치를 갖는다. 줄 쳤어요? 확인 가치야. 이걸 예측 가치로 갖는다라고 나오면 틀려요. 됐나요? 그 다음에 또 줄 쳐요. 재무정보의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는 상호 뭐가 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줄 쳐. 오답으로 시험에 나왔죠. 예측 가치 오답으로 나올 건 없겠고요.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는 상호 어떻게 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측했으면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측했으면 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했으면 내 점수가 어디서 빵꾸 났는지 뭐 해보는 것이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예측했으면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측 가치를 갖는 정보면 뭘 갖는 경우도 많다. 확인 가치를 갖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요거만 보시면 돼. 요거 4개. 오지선당이니까 4개. 그죠? 예측 가치, 확인 가치 또는 둘 다 모두 있다면 의사결정의 차이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측치일 필요 없다.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무슨 가치를 갖는다? 확인 가치. 예측 가치, 확인 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성 볼게요.
무슨 성? 중요성 나왔습니다. 중요성. 자, 볼게요. 마지막으로 키워드가 뭐다? 중요성. 자, 예측했으면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중요성은 자, 볼게요. 정보가 뭐 하거나 거기 누락되거나 잘못 기존된 경우에 누락이 됐어요. 정보 이용자에게 뭐가 되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뭐 한다면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뭐 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됐어요. 그러면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건 중요한 것이잖아.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 딱 그 수준을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만 동글베개 치세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국회계기준위원회는 여기 봐봐. 획일적인 딱 그 수준을 정하거나 그 수준, 임계치를 정하거나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 여기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1억의 횡령사건이 발생했어요. 김양수가 1억의 횡령사건이 발생했다면 여러분들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겠죠. 나는 공시해야 맞겠지. 맞아? 공시해야 돼. 1억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삼성전자가 1억의 횡령사건이 발생했어요. 삼성전자가.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삼성전자가 자산 규모가 한 400조 되거든요. 자산 규모가 400조인데 1억의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잖아. 공시하던가 말던가. 아니 삼성전 1억? 이거 껌이잖아. 그럼 삼성전자가 1억의 횡령사건이 발생했더라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친다고. 그럼 이건 중요한 정보가 아니지. 그런데 중요한 건 한국기준위원회는 무엇이 중요한 딱 그 수준 얼마가 중요하다는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나는 얼마가 중요하고 삼성전자가 얼마가 중요하다고 한국기준위원회는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이해가요? 야 삼성전자는 얼마가 중요해? 김양수의 회사는 얼마가 중요하다고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 시험에는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해갔어요? 딱 임계치 딱 그 수준을 얼마가 딱 그 수준 얼마가 중요하다라고 한국기준위원회는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셨어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뭐죠? 목적 적합성. 자, 뭐였어요? 정보란 예측했으면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외워야 돼. 예측했으면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란 모름지기 예측했으면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목적 적합성이에요. 됐어요?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재무보고는 목적 적합하게 보고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 됐나요? 예? 거기 넘어가 주시면 나왔죠. 3페이지 맨 끝에. 아니 중요성은 여기 중요성은 개별 기업 보고서의 관점에서 해당 정보의 관련 상황 측면의 목적 적합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기 출처예요. 맨 끝에만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딱 그 수준 얼마가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